존경하는 정성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우 방송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좀 라이브 한번 해보다 방송 사고를 해가지고 이상 잘못 돼가지고 이게 좀 고장이 나서 다시 방송을 하는데 두 번, 세 번 지금 고쳐도 잘 안 되네. 그냥 녹화 방송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계시죠. 근데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뭐 파월 장병 유족회, 그러니까 뭐 베트남 참전 유족회 또는 월남 참전 유족회 가족회를 해야 되지 않냐. 유족회 가족회 이것도 어렵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사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 한마디에 글자 하나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또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이 법이란 거는 말이죠. 아주 냉정해 가지고 딱 한 글자 때문에 저기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그 법을 법무 불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걸 막듯이 한 글자 한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뭐 장난으로 말이죠. 베트남, 월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모든 걸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파월 장병 유족 가족회 하는 데는 다 유족회 하다가 가족회 한 데도 이유가 있고 월남 참전 안 하고 베트남 참전도 안 하고 파월 장병 한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부에 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저기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최대한 따라 가지고 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만사 법통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설립도 법통입니다.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행정사가 법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뭐 우리 그 정성일 회장님은 말대로 하면 뭐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뭐 기분 나빠서 뭐 못하겠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서 잘 그 되게끔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방향으로 뭐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겁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건데 해외 행정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 못 하겠어요. 정말 그 참는데 한계가 좀 절설 오고 있는데요. 제가 분통이 터지면은 다 호다닥 그냥 다 제가 직접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뭐 다음 주 27일 날 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기대하지 않습니다. 27일 하여튼 만나는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성의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다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한번 문제를 한번 베트남 유사 명칭, 유사 목적 이거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베트남이냐 월남이냐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디냐 이거 잘못 들어갔네. 참전 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보면요. 이 40 명칭도 42조 저기 2항 2에 보면은 34조는 위에 있는 건데 34조가 같은 내용이니까 34조 18조 2항에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6.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걸 과태료를 말이죠. 200만원인가 300만원 물게 돼 있어요. 이거 200만원, 옛날에 200만원이 넣었는데 안 봤는데 올랐지 않은데 200만이겠죠. 뭐, 그 변경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과태료를 받는다는 거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과태료 받을 사람은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전, 유공자의, 월남전, 참전자의, 뭐 유공자의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러면 베트남전은 되지 않냐. 월남전하고 베트남전 똑같은 용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 법통인데 설립도 법통으로 해야지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로 막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전부 고려해가지고 보훈부에서 주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 지침을 저는 다 읽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름도 하나도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 고집들을 피우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남전쟁이란 말하고 월남전쟁이란 말은 제가 네이버에 가가지고 월남전쟁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월남전쟁 75년 56년 75년 월남민주공화국 북월맹 월남공화국 월남을 북월남은 월명이라 그랬고 월남민주공화국이라고 공식 명칭인데 뭐 북월남이라도 하고 월명이라도 하고 월남공화국은 남월남이라도 하고 월남이라도 하는데 월남공화국 월남민주공화국 민주가 하나 들어간 게 이게 월명이에요. 그래서 민주라를 넣는 데는 면들이 이게 공산당이라 하는 거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민주당, 공산당 거의 같은 뜻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주를 좋아하는데요. 이 민주가 들어간 당은 일단 이게 이런 어떤 패망의 원인도 보면은 패망의 원인은 여러 월남은 북월명보다 군사력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였다. 하지만 북월의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월남에 들어와서 사회 곳곳을 장악하였고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수많은 지식인들 동조하였기에 여기에 선동당한 국민들이 있었다. 미군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월남을 지원하며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월남군은 베트콩만 만나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도망했고 무기를 팔아먹는 일까지 하였다. 전쟁을 치는 동안 부정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라는 말이 많이 좀 돌고 있는데 당선된 정치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삼았고 높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민심을 들게 돼. 세금을 막 매기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게 잘 사는 걸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원자력도 못 만들게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이러한 상황으로 10여 차례 구테타가 일어나며 계속 지금 우리가 구테타나 마찬가지죠. 지금 무슨 뭡니까 그 탄핵이니 뭐냐 이게 사실은 말이 탄핵이지 구테타예요. 계획을 요구한 대학생 지식인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뭐 이게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똑같아요. 심지어 월남의 전투기가 대통령을 폭격하고 월명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그러나 월명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에 좌파 지식인들은 월명 공산당의 숙청의 대상 1순위로 정신교육대의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신교육을 받으며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1년 한국 적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 종교계, 정교조, 민주노총, 문화계, 체육계 등 모든 것을 장악한 좌파 세력들은 그들이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정신교육 대상 1순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알면서도 뭐 불나방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월남전쟁이란 말이고 베트남 전쟁 그럼 한번 봅시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베트남 전쟁도 똑같이 월남 전쟁이랑 똑같아요. 응? 베트남 통일관이 미국과 벌린 전쟁 60년도 75년 베트남 정부군 베트남의 통일 이건 뭐 다 읽어보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고요. 여기서 한편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NLF와 남베트남은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과 벌인 이게 게리라들이죠. 남베트남에 들어있는 베트콩들.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그러니까 베트콩, 월맹, 월남, 베트콩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돼요.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프랑스와 벌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구분해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며 월남전이라고도 한다. 남베트남 정부가 붕괴된 75년 4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 초기에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과 남베트남 정부 사이에서 내전이라는 성격을 띠었으나 64년 8월 7일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 폭격한 뒤에 전쟁은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 타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등이 참전한 국제적인 중국 등이 참전했어요. 그쪽으로 참전한 중국은 베트콩, 베트남, 월명을 참전했겠죠.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군사 개입의 범위를 넓히면서 전장도 인도 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전쟁 중에 미국 한국군에 의해 미라이 학살, 비노아 학살, 북리 폭력 양민 학살 등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에?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에는 여기는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17도선은 이 남베트남 안에서 일어난 베트남과 베트콩에서 게릴라전이었죠. 사실상 보면은 뭐 이 전쟁의 배경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없이 여러분들 궁금하면 또 읽어보시면 되고 경과도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한다면은 시간 낭비하는 거죠. 저를 짜증낼 거예요. 시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일일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것만 우리하고 해당되는 것만 제 방송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1976년 7월 2일 남북베트남이 통합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도 아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야. 베트남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베트남 공화국도 아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걸 사회주의로 이제 바꿨죠.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베트남은 하나의 국이야. 베트남 전쟁과 한편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 64년 9월 11일이죠. 의료진을 대중심으로 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해 맹화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2만 5,998명이죠. 넘는 해외 전투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연인으로 치면 35만 4,870인가 그 과정에서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을 의제 시달렸다. 1999년에는 1만 6천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사들이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대. 소송 제기한 돈 다 떼먹고 없어져 버렸죠. 이 소송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장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런 거에 밀리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소송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뭐 개인이 무슨 베트남 변호사법 위반해가면서 말이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그 백주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보냈네요. 제가 이걸 읽었는데 이거를 화면 안 보여주고 읽었네요.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읽었고요. 조금 전에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월남 전쟁 이것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드리고 읽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좀 성질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거의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에 약간씩 차질이 생기고 있고 다시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실수가 요즘 자꾸 나오는데 뭔가 좀 짜증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 있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자꾸 중간에서 뭔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 잘 착착 진행되면 방송에 집중하겠는데 착착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방해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요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결론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사 명칭뿐만 아니라 목적도 유사한 목적을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도 완전히 우리는 가족회로 바뀌어야 되고, 제가 단지 이제 지금 파월 장병 가족회라 할 것인가, 파월 용사 가족회라 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지금 또 용사 가족 협의회로 할 것인가, 이 정도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뭐 정성일 회장하고 이제 만나서 최종 결정할 문제는 요거하고 임원하고, 임원 누구누구 임원도 그냥 90% 이상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훈부에서는 이 정관이나 다 이 검토가 일단 자기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별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 24라는 그 포털 사이트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행정사가 포털 사이트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조금 뭐 많이 그 행정사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는 저를 또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행정사를 제대로 쓰려면 한 300만원 줘야 돼요. 근데 뭐 한 100만원에 해준다 그래가지고 괜히 거기에 말려가지고 지금 제가 그 돈 200만원 때문에 지금 우리 정성희 회장님이 굉장히 그 지금 그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 돈 200만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돈을 써야지, 안 쓰고는 안 됩니다. 돈 써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아끼면 안 됩니다. 뭔 일을 할 때는 아끼면은 절대 안 돼요. 싸다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싼 게는 비지떡이기 때문에 저는 싼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양이 좋고 고급이고 잘 되게 하는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정성일 회장님의 결단을 바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